자, 이번에 이 폭우가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다. 항상 폭우는 있어 왔고요. 또 솔직히 폭우의 원인이 정권의 책임도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번 폭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 반지하 세방에서 4명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반지하 세방은 그야말로 사람이 원래 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주거난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에만 31만 5천 가구가 있다. 또 전국적으로 33만 가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10명 중에 6명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경제적인 이 상황이, 경제적 등급이 죽음에 가까운 등급으로 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문제, 목숨조차도 돈이 없으면 더 훨씬 쉽게 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계가 지금 이 한국의 반지하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자, 동아일보도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제목이 반지하입니다. 사설이에요. 그래서 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했을 건데 절망 속에서 그야말로 이 방에 갇혀서 물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새벽의 7인 영화의 장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뜯어내려고 했는데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대림동에도 지금 도림천이 지나가는데 이 수압 탓에 문을 못 열고 갇힌 노부부가 있었는데 2층에 사는 중국 동포, 즉 조선족 분이 구했다는 거예요. 탈출을 도왔다는 겁니다. 방범창을 뜯어내서 살았다. 자, 이분은 이 국가적으로 한국 기아 국적을 줘도 무방하다. 거기에 걸맞는 그야말로 이 올바른 양심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하가 70년대부터 이 방공업, 벙커 등으로 만들어졌다가 건축법상에 80년대 주거난이 시작되니까 거주를 가능케 했습니다. 자, 그레이트 선셋 서울 등을 말하고 있던 오세훈이 야경, 석양이 멋있는 서울, 참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천벌받았다고 봅니다. 이제 반지하는 앞으로 짓는 반지하에는 사람이 못 살도록 하고 10년, 20년 단계를 둬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BBC에서 이 한국의 기생충 영화의 장면보다 더한 그 기생충 영화에서 부잣집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놀러 간 동안에 즐기던 가족이 비가 와서 가족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숨었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비 내리는데 집으로 가니까 집이 넘쳐나고 있었던 그 스토리죠. 자, 그래서 영국 BBC 방송이 기생충 영화를 연상시키지만 결과는 더 최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계청은 전국에 32만 7,320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2년 전의 통계예요.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62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반지하에는 이 없는 분들의 가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가 집값이 싼 서울,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심수 지역인 관악과 동작, 그리고 구로구 등에 몰려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보조금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 수천만 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죠. 그 반지하 바로 건너편에 보면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이들의 재난이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못 살게 한다나 이거 대책입니까? 그럼 반지하에 살고 있는 100만 명이 지금 그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런 말을 하려면 뭔 말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 옥탑방도 포함되고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국가가 원가로 지어 판매하는 아파트, 그리고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장기간에 갚을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나서야 된다. 자, 반지하에 보증금 2, 3천만 원씩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말대로 평당 700에 이 아파트를 보급하면 20%만 가지면 일단 선 입주시키자. 그리고 나머지는 모기지로 2, 30년에 걸쳐 갚자. 그렇게 하면요, 700만 원에 30평이라도 2억 1천만 원이고 20평이면 1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2, 3천만 원 현재 보증금만 가지고도
국가가 판매하는 원가 아파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 폭우 피해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취임후에 첫 사과를 했습니다. 희생자 명복을 빌고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자, 취임 이후 죄송이란 말을 쓴 것이 처음이고, 또 그는 이 폭우 피해 다음날 현장을 방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자주 일어나면 지하주택에 사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은 뻔한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하지 못한 배수조, 또 물이 흘러가는 지하터널, 조선일보 등은 이제 대형 지하터널을 만들어야 된다. 중앙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대형 지하터널이 답일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자, 대형 지하터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가, 그리고 돈에 관한 계층이 사람을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도 간다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진짜로 곤란하다. 자, 반지하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반지하에서 이렇게 1년 내내 곰팡이가 피고요. 또 더 나아가서 거리에서 먼지가 소매연이 들어오고, 또 노상, 방뇨, 악취, 쓰레기 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안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밤에 누가 들여다보고, 또 물때가 항상 끼이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겁니다. 그럼 반지하는 문을 열어도 문제, 닫아도 문제. 그래서 이것은 여긴 사람이 살 때가 되지 못하고 벌레도 있고 쥐도 다닙니다. 이번에 아마 반지하에 이 피해를 겪은 분들, 침수 피해를 겪은 분들은 그 반지하를 말려서 다시 또 가구를 넣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반지하 문제는 한국의 이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의논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배수와 지하 무슨 물이 흘러가는 하수 터널 문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요 침수 지역에 있는 반지하에 물이 안 들어가고 반지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되지요. 딱 보면요, 도림천이 있어서 상습으로 범람되는 부분에 따라서 반지하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서울에서 제일 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침수, 홍수 가능성, 또 반지하의 폐해도 불구하고 싼 집을 찾아서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보면요, 이 침수 위험 지도라는 것이 이미 정부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가 제공하는 이 홍수 위험 지역 정보 시스템 내수 침수 위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번에 침수가 되고 사망자가 반지하 등에서 죽은 지역과 일치해요. 그래서 상도동에서 돌아가신 분 집 역시 지도상으로 위험 침수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확인됐고요. 또 이번에 이번에 3명의 가족이 숨진 것도 침수 위험 지도가 미처 제작되지 않아서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환경부가 지금도 이걸 단계적으로 제작 중이다라는데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과 그 동네 구청과 그 동네 동사무소 그리고 복덕방들은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침수 지역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림동이나 대림동 등에서 죽다 살아난 임차인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방 빼달라고 지금 난리고, 새집 찾기에 나서고, 주인들은 월세 한 달 무료, 위로금 등으로 달래기에 나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이 도림천 같은 하수천을 공원이라고 거기에다가 무슨 조깅 시설 등 좀 갖추고 그걸 공원이라고 사람들이 밤에 거기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 차라리 복개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지었어. 이번 복개만 되어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랐던 일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살던 지역이고 힘이 없는 서민들이 살던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관악구 국회의원 누굽니까? 이 대림동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뭐 살다가 또 몇 년 있으면 떠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서 이런 불행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반지하 가지고 이래 호들갑대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당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죽은 이 가족들,
신림동 3명의 가족의 할머니한테 윤희 임대주택을 주라고 했고 그걸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대책이 아니죠. 그거는요. 자, 거처를 마련하라가 대책이 아니고 이건 수요입니다. 자, 윤희 꼭 잘라야 될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실이라 해가지고 이 사진 카드, 윤희 신림동 참사 현장을 방문해 지켜보고 있는 이 사진을 찍어서 홍보라고 올린 관계자들을 저는 내쫓기 바랍니다. 자, 이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쪼그리고 내다보면서 가난에 대한 관음증입니까? 이거 아니죠. 자, 진정으로요. 저는 윤희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가슴에서 우러나는 연민이라도 가졌으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연민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득권의 최상층에 있는 재벌들을 쳐다보지 말고요. 그래도 지금 반지하에 살아가는 사람 100만 명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당신은 오래 못 갑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한